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뭔가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이 관계에 굉장히 좀 큰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이 관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나 내가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좀 많이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상대방은 내 노력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큰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찌 보면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다렸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두 분이 전체적으로 좀 성향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가 좀 많이 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는 두 분이서 굉장히 좀 쿵짝도 잘 맞았고 뭐 좀 웃음 코드나 이런 것도 좀 비슷했고 대화가 좀 굉장히 잘 통한다.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뭔가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약간 좀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성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분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정이 많으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을 주면 그게 평생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께서는, 사랑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일이나 커리어, 또는 어떤 현실적인 안정이 우선인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이별 통보를 했거나 두 분이서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두 분은요, 잘 맞을 때는 굉장히 좀 잘 맞았던 느낌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큰 감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좀 결혼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날파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좀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끝날 때만큼은 이분께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좀 통보식으로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좀 일방적으로 좀 잠수를 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 끝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막대할 수가 있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면서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뭘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의 외모나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좀 큰 매력을 느꼈고, 원래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깊이 빠져들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너무 예쁘다. 뭐 몸매도 너무 좋다. 너무 내 이상형이다. 이런 감정 처음 느껴본다. 뭐 이런 시럽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약간 좀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러면서 좀 많이 재봤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빠져들게 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두 분 사이에서 뭔가 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제3자의 문제들 또는 어떤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바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어쩌면 이분에게서 어떤 구설수가 생겼거나 뭐 일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가능성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만큼 조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분께서는 약간 두 분이서 성향적으로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분께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소 좀 이기적인 면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조금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성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 분이 갈등 해결 방식도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분은 굉장히 좀 회피형인 느낌이 있고요. 뭔가 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좀 잠수를 타거나 도망가시는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웃긴 거는 좀 이분도 집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당하거나 집착당하는 건 싫어하는 데에 비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질투나 집착 이런 게 현재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께서는 현재 뭐를 받는지 어떤 계기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두 분께서 좀 최근에 마주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연락이 닿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분의 방 안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날 만한 어떤 큰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이분께서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리워하고 있고, 뭔가 좀 슬픔에 잠겨 있는 부분들이 커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도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그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 너가 아직도 힘든 상황에 있을까? 라면서 좀 여러분들을 안쓰러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끝날 때 당시에 좀 멋대로, 좀 일방적으로 끝내버렸거나 도망치듯이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얘기들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쩌면 두 분께서는 굉장히 좀 말 한마디로 헤어졌던 느낌도 있고요. 되게 뭔가 사소한 일로 헤어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좀 욱하면서 끝났을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 그때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때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뭐 이분에게서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께서는 그분과 우리 여러분들을 약간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본인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두 분께서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게 좀 특히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의 대화의 결이나 이런 게 비슷했다던가 아니면 특히나 좀 끌리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잊을 수 없는 어떤 추억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이 설사 짧은 기간 동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그러한 기억들이 굉장히 좀 깊이 뇌리 속에 박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떨지 이분에게. 되게 좀 참신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미지가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새롭고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엉뚱한 면이나 귀여운 면, 어떤 좀 순수한 면에 이분께서 좀 끌리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성격적으로 뭔가 좀 더 통통 튀고 좀 귀여운 발랄한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좀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뭔가 두 분 다 성격이 좀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성격이 약간 좀 만만치 않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싸우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말을 좀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약간 본인도 약간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좀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좀 볼게요. 이분이 뭘 어떻게 하고 싶을지. 일단은 조금 더 본인을 뭔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좀 참아달라. 계속 좀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이해해주고 본인을 인내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참. 네. 그리고 좀 더 볼게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본인이 어떤 현실적인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조금 더 볼게요.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리딩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일상을 잘 지켜내고 본인의 일상에 있어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좀 커리어도 열심히 쌓고 약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더 커요. 여러분들이 좀 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본인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요구하는 게 좀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을 약간 좀 통제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기적인 마음도 있기는 하네요. 자, 좀 더 그리고 본인도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요즘 따라서 자꾸 좀 고민이 피어오르고 걱정들이 많다라고 해요. 뭐 왜 걱정이 많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여러분들을 귀여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라고 하네요. 이분께서는요. 원래는 별로 생각이 없었고 원래는 어떤 좀 해방감을 느꼈었는데 왠지 이상하게 요즘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좀 피어오른다고 해요. 또는 여러분들이 줬던 물건들이나 여러분과 찍었던 사진들, 여러분과 나눴던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특히나 이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좀 싸가지 없이 말을 했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약간 좀 배은망덕한 느낌은 있네요. 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라고 하네요. 특히나 요즘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좀 갓생을 사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의 SNS나 프사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멋있고 당당한 사람이다. 조금 더 본인과 만났을 때에 비해서 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좀 더 예뻐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라고 하네요. 이분은 약간 좀 음흉한 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약간 좀 무뚝뚝하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진심을 좀 잘 숨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요. 좀 더 볼게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네요. 뭐 언제까지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해줬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약간 여러분들이 이분의 엄마나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좀 이기적이고 살짝 좀 쪼다 같은 마음이 있기는 하네요. 네.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더 해야 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이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저는 전해드립니다. 뭔가 이분이 느끼셨을 때는 본인이 이 관계에서 나름 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변명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본인도 나름대로 누구한테 맞춰주거나 뭔가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의 이상형이어서 잘해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네요. 어이가 없죠? 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의 앞으로 변화를 좀 볼게요. 앞으로 이분에게서 연락이 언제쯤 올지 연락운과 제 흐름을 볼게요. 일단 좀 확실히 뜨는 부분이 있네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4주차, 네, 한 4주차에는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두 분께서 좀 우연히 마주치게 될 계기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숫자가 1, 3, 9,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특히나 두 분께서 마주치거나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실 수는 있대요. 하게 되실 수는 있고 특히나 4주차에서 5주차에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게 엄청나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약간의 좀 작심삼일 같은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게 굴거나 또다시 이분의 상황 문제로 또 회피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재회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여러분한테 약간 좀 해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시점은요. 6, 7, 8, 네, 한 8주 차에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두 분께서 어쨌든 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분과 오해라도 풀고 싶다, 뭔가 진짜 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다, 사과라도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4주차에서 5주차쯤에는 대화 정도는 나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언 카드 한번 좀 뽑아 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뭘까요? 이렇게 숨어있고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게 이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당장은 좀 숨어있고 싶고 좀 피하고 싶다, 뭔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좀 피하고 싶다, 이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약간 좀 이런 심정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에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오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그러니까 먼저 좀 가볍게 연락을 해본다던가 어떤 좀 시그널을 보내본다던가 그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이분에게 시간을 준 뒤에 그 후에 한번 좀 안부성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뭔가 좀 부담을 주는 연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잘 지내? 뭐 해? 약간 이런 식의 좀 간단한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쯤에 한 번쯤 안부 연락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 영상과 포함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앞서 얘기한 것들 좋아요랑 구독 정도는 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행복하시고 안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해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뭔가 두 분께서는 굉장히 좀 끝날 때 어이가 없게 끝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허무하게 끝났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진짜 이분이 뭐 도망가 버렸나 싶기도 할 만큼 좀 진짜 어이가 없는 이별이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이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뭔가 이별의 핑계나 이유로 내세운 것도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들이었고 뭔가 그 전날까지도 굉장히 좀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에 이별 통보를 때려버렸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좀 길 가다가 총 맞은 것처럼 좀 충격적인 감정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않고 계실까 싶은데요. 원래 뭔가 좀 짜잘한 다툼이나 짜잘한 뭐 싸움이나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게 있었을지라도 한 번도 뭔가 이분과 진지하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상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격도 너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서 어쩌면 이걸 뽑아주신 분들은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아직도 좀 이 사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시작도 끝도 다 이분이 일방적으로 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분명히 이분께서 여러분 좋다고 난리치고 하더니 갑자기 좀 찬밥 신세로 해버린 느낌이에요. 두 분이 끝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좀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 좀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풀린다면 이 사람께서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 때문에 그런 희망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희망고문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뭔가 좀 쌓아온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만큼 좀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뭘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분께서도 굉장히 좀 특히나 밤이나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요즘 따라서 이분께서도 굉장히 좀 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라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닿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뭔가 본인이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했다가는 그러면 본인의 까오가 상할 것 같다. 본인만의 어떤 허세가 무너질 것 같다. 본인만의 자존심이 완전 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약간 좀 가오 빼면 시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이 진짜 죽을 만큼 좀 중요해요, 이분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어떤 좀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본인이 먼저 연락을 안 하고 뻗팅기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좀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은 좀 본인의 형편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좀 초라한 모습에 있는 거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오 빼면 시체인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사람께서는 어쩌면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여러분들과 좀 타이밍이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우리가 좀만 더 좀 타이밍이 잘 맞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좀 싸우지 않고 잘 지냈더라면 여전히 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두 분 사이에서는 약간 좀 한 가지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머지는 다 좋은데 어떤 한 가지만 좀 잘 안 맞는 게 있었다. 그게 뭐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고 성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만으로 계속 좀 반복적인 다툼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느낌도 들고요. 자,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과 뭐 갈등이 있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과 진짜로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는 좀 충동적이었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욱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분께서 뭐 제3자가 있거나 뭐 환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해줬던 것들, 여러분이 본인한테 잘 맞춰줬던 것들, 본인에게 헌신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좀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완벽한 좀 외적인 이상형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쉽게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 또는 여러분만큼 예쁜 사람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은 당장은 좀 본인의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지금 당장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요. 이분께서도 굉장한 좀 회피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여러분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압박이나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압박도 느끼고 싶지 않고 좀 속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좀 혼자서 있고 싶다. 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네요. 여러분들과 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뭔가 일단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좀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이 뭔가 생각을 하거나 머리가 괜히 좀 더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도 없고, 약간 이 사람이 좀 머리 꽃밭처럼 이 상황을 진짜 좀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결국에 좀 먼 미래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은 여러분들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조금 더 우리가 상황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만큼 예쁜 사람, 여러분들만큼 좀 멋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께서는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떤 요구하는 점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조금 더 본인 없이도 독립적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본인 스스로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기 개발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분께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쩌면 이분이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본인 없이도 주체적으로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무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 보이네요. 네, 이분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볼게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어쩌면 이분께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귀엽다, 애기야, 자기야, 뭐지? 순수해. 너처럼 순수한 사람 처음 봤다. 때묻지 않은 것 같다. 백지 같다. 뭐 약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귀여워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분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의 완벽한 좀 내적인 이상형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뭔가 좀 계산적이지가 않고 본인을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순간들이 있대요. 그만큼 좀 본인에게 좀 헌신적으로 다정하게 잘 대해주고 순수하게 꾸밈 없이 감정 표출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만한 사람이 앞으로도 좀 찾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들고요.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네요. 뭐 이제 와서 참회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뭐 후회를 한들 행동을 안 하면 솔직히 말짱 도루묵이긴 한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좀 못되게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좀 싸가지 없는 말들을 했었지. 내가 너한테 그런 못할 짓들을, 못할 행동들을 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좀 죄책감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분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좀 오래 기다리게 했던 것들 또는 우리 여러분들을 외롭게 뒀던 것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계속 했던 것들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게 아니라 상황적인 이별이라면 본인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참회하는 심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휴 네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보세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감정이 좀 많이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개복치예요. 굉장히 좀 멘탈이 안 좋거든요. 이 사람이. 은근히 좀 감정 기복도 심하고 사람 자체가 너무 좀 예민하고 회피형적인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본인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연애를 진지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애를 해달라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람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신중하고요. 조용하고 약간 좀 차분한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본인의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그런 약간 조금 음흉한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약간은 좀 뱀 같은 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네. 자, 너와 함께 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어쩌면 이분의 좀 형편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께서는 지금 뭐 시궁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에 비해서 본인이 좀 초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의 궁합이 어떨지 좀 간단히 볼게요. 궁합적인 부분. 약간 좀 노력이 다소 좀 많이 필요한 궁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합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 분께서는 좋을 때는 진짜 좀 불같이 좋고 불같이 좀 사랑하고 뜨거울 수 있는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번 좀 안 좋거나 한 번 좀 갈등이나 고비가 생기잖아요. 그럼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불붙으면서 서로 좀 죽일 듯이 싸울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감정 컨트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서로 사실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서로가 조금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성향적 차이나 기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 비해서 좀 더 저돌적이고요. 좀 더 불안형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께서는 약간 좀 회피형이고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순간 자체를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체를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이분을 약간 조금 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조금이라도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좀 본인의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가는 약간 좀 비겁한 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그럼 두 분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한번 좀 볼게요. 네, 아까부터 느꼈는데 이분이 혹시 끝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나요? 약간 좀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나 우린 그냥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나 좀 어이없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늦어도 한 5주차쯤에는 두 분께서 다시 재결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시작을 하게 되시는 카드들이 두 개나 뜨거든요. 이것도 에이스 완드, 근데 이것도 에이스 소드예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반드시 좀 새로운 출발을 좀 비교적 빠르게 하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이분께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빈자리를 좀 철철 그리워하고 미련 철철 넘치는 모습이 조만간 생길 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본인이 먼저 연락했다가는 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연락을 못 할 것 같고, 그러나 이러다가 여러분들을 놓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잣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분께서는 한 4주차에서 5주차쯤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들이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재회 이후의 흐름도 한번 좀 볼게요. 재회 이후의 흐름. 결국에는 안정적인 카드가 뜨기는 해요. 마지막 자리에 이 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좀 고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분께서 자꾸 본인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좀 여러분들을 혼자 외롭게 내비두거나 빡치게 하거나 연락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거나 연락이 좀 느리거나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고비들을 좀 넘기신다면 두 분께서는 아마 한 3개월 차, 한 3개월 차쯤에는 좀 안정적인 사이, 어쩌면 진짜 좀 결혼까지 하실 수 있는 사이로 거듭나게 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일단은 본인의 생활에 더 집중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공부를 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더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해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연구하고 집중하고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일부러 야근도 많이 하시고 일부러 일에 치여 살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을 비교적 빨리 잊게 되실 거래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 후회할 사람은 이분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크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내라. 명상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면의 평화를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명상, 호흡법,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속마음 영상도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정과 타로는 복체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뭔가 두 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끝났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별 자체가 너무 좀 뜬금없고, 예고 하나 없이 약간 들이닥친 비극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뭐 통보시기로 이별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뭐 잠수를 타버렸거나 그렇게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빡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괘씸하고 좀 짜증이 나고 한데 약간 쥐어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복수심이나 오기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좀 너무 얄밉고 짜증나서 진짜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에 기다리실 수도 있겠고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더더욱 진짜 분노가 좀 솟구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조금 체념한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분노의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좀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체념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좀 희망을 접어버린 상태로 보여져요. 어쩌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게 아니라도 뭔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조금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였던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잡아봤자 잡히지도 않고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정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좀 실망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기다리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관성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으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진짜로 뭐 좋아하고 엄청나게 그립고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그게 습관화가 된 느낌이기도 해요. 이제는 진짜 습관처럼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된 느낌이랄까?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딱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분의 속마음 한번 좀 볼게요. 이분께서는 일단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그리워하는 감정이 있고 되게 두 분께서는 애매하게 뭔가 좀 찝찝하게 끝났던 느낌도 있거든요. 미련이 좀 많이 남았던 이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해명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좀 바로잡고 싶은 느낌? 약간 좀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가가려면 근데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비겁하고 좀 겁쟁이다가 겁이 많아요. 찌질해요, 사실 사람이. 속이 진짜 굉장히 좀 좁거든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먼저 다가가거나 연락을 했다가는 본인이 뭔가 좀 구구절절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가는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힘들거나 여러분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해요. 담아두기만 하고 표현하지는 않고 뭔가 끝부분에 돼서야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야 한꺼번에 터뜨리고 그와 동시에 좀 손절을 하는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뭔가 좀 화해를 하고 싶다, 손을 내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지금은 조금 더 내 삶을 즐기고 싶다. 지금은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지금은 약간 너한테 여지는 주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완전히 그 가능성 자체를 닫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두 분께서는 어쩌면 지금 좀 애매한 사이로 지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뭔가 확신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아예 영영 멀어지고 싶은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분께서. 본인의 마음조차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떤 날에는 진짜 마주치고 싶고 어떤 날에는 만나고 싶고 이러다가도 다른 날에는 이러면 안 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는 안 맞잖아. 안 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까지 가지 못할 바에야, 뭔가 진짜 깊은 사유로까지 가지 못할 바에야, 그냥 차라리 이대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네. 결혼 문제로 헤어지셨나 싶기도 하고. 네. 좀 더 볼게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좀 본인에게 잘해줬었고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뜻하고 감성적이면서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다. 계산하지 않고 본인의 뭐 조건이나 뭐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던 좋은 사람이다. 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좀 해프지 않고 굉장히 좀 진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던, 이전까지 만났던 전에 조금 가벼웠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진짜 뭔가 결혼까지 가기에는 적합한 사람이다. 약간 좀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카드에서. 그런데 이미 너무 좀 멀리 돌아왔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말까지 다 해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 다 해버렸잖아. 그리고 나는 한 번 끝나면 분명히 평생 끝이라고 해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다시 다가가겠어? 너한테 다시 다가갔다가 진짜 너가 한 대 내 뺨을 후려칠 것 같아. 너가 나한테 진짜 욕하면서 꺼지라고 할 것 같아. 뭔가 아니면은 진짜 좀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은 지금 당장은 좀 미뤄두고 싶어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구구절절 해명을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그 상황 자체를 지금은 좀 피하고 싶다. 너무 좀 피곤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의 상황 자체도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최근에 뭔가 연애 외적으로도 뭔가가 좀 종결이 났거나 끝이 났거나 이 사람이 어떤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어쩌면 어떤 구설수까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주변 상황이 너무 좀 소란스럽다. 여러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뭔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제3자, 그리고 제3자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분들의 극소수의 분들은 이분께서 제3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좀 끝날 당시에 좀 환승을 하면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는 건 맞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좀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도 네가 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잘해줬었지. 네가 그래도 나한테 유일하게 좀 보듬어 줄 만한 사람이었지. 네가 그리고 더 귀엽기도 했어.
라고 좀 비교를 하고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람, 귀여운 사람 이렇게 남아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연애 자체를 본인이 유리한 대로 끌고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내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좀 쩔쩔매고 약간 바지가랑이 붙잡고 엉엉 짜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가 먼저 더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네가 먼저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먼저 더 나한테 난리부르스 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긴 하죠. 참 이기적이고 찌질하죠. 본인이 다가갈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거절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성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이다 보니까 거절을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거절 자체도 굉장히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뭐라고 하거나 조금만 본인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거절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요. 약간 좀 무서운 마음?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무섭다. 약간 좀 두렵다. 이런 마음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랬다가 영영 좀 떠나면 어떡하지? 영영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망상을 하면서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막상 어떤 큰 적극적인 노력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찌질한 약간의 좀 쪼다 같은 마음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거 좀 볼게요. 궁극적으로 뭘 어쩌고 싶은지.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궁극적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갑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싶다. 황제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모든 말에, 모든 장단에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설사 본인이 좀 느리고 행동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좀 이해를 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비겁하고 쪼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국에는 좀 먼 미래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은 아닐지라도 뭔가 두 분의 현실적인 안정이 되거나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좀 문제가 제3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좀 희망을 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우연처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우연처럼, 우연같이 만나고 싶대요. 운명처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생각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나만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너가 딴 사람 안 만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하는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참. 그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결국에 좀 어떤 상황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나는 다시 너한테 다가갈 거야. 다가갈 거고 너한테 다시 적극적으로 표현도 할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가 먼저 나한테 표현을 해줘. 네가 먼저 나한테 어떤 시그널이라도 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좀 커 보이네요. 네. 좀 더 볼게요.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만큼 좀 잘해주는 사람이나 여러분들만큼 본인과 좀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어떤 쿵짝 같은 게 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 자체가 좀 물 흐르듯이 편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본인에게 잘 대해줬다라고, 배려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네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든 상태이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속마음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뭔가 본인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본인의 인생 속으로 끌어당겼다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좀 피폐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걷어차놓고서 본인이 그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놓고서 다시 좀 연락을 하거나 다시 좀 손을 내민다면 그건 너무 좀 염치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도 있네요.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만한 사람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너처럼 순수했던 사람, 너처럼 내가 좀 첫사랑으로 여겼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좀 본인의 첫사랑처럼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좀 완벽한 이상형이 여러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투나 외모나 습성 이런 게 다 이분의 이상형이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진짜 뭐 제3자의 카드가 자꾸 좀 뜨는 걸로 봐서 신경 쓰고 있는 제3자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측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또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제3의 문제들, 제3의 환경적 요인들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 흐름도 한번 좀 볼게요. 스타 카드, 선 카드. 두 분은요, 일단 좀 빠르면 1주차, 근데 느려도 한 2주차까지는 연락이 오거나 다시 좀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두 카드가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의 카드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카드들은 이제 카드 이미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약간 좀 불안해요.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다시 이분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연락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이 관계 자체를 엄청나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금방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좀 고민할 게 생기고 조금 더 끊길 만한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6주차. 네, 6주차쯤에는 두 분께서 다시 좀 재결합을 하거나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풀리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다시 만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지속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0, 8, 5, 그 다음에 9,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 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자기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피부 미용을 한다던가 뭐 리프팅을 받는다던가 약간 미용 시술 있죠. 아니면 다이어트라도 약간 좀 외적으로 좀 꾸미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스스로 좀 휴식기를 가지시고 외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그러면 이분이 반드시 좀 후회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프사나 SNS 이런데 본인 잘 사는 모습 무조건 올리세요. 네,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께서 더더욱 좀 안달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심지어 저한테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한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제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네,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좀 식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정 떨어지는 모먼트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최근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자꾸 이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 걸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해로운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쉽게 좀 컨트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지금 감정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여지고 뭔가 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바란다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랑 어떤 소통이라고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사과라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일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좀 분노 아닌 분노도 있다고 보여져서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게서 요구하는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굉장히 좀 찝찝하고 의문이 좀 많이 남는 이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어쩌면 진짜 또 뭐 상황적인 문제로 깨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제대로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이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이분의 SNS나 프사 뭐 이런 걸 염탐하면서 이분은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나 없이도 그냥 좀 해맑은 것 같아서 괜히 좀 기분이 언짢고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관계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극소수의 분들은 이분과 계속 좀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에 대한 생각이 안 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시야에서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알짱거려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분 자체가 되게 좀 비겁하게 끝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초반에는 신뢰랑 확신을 줄 듯이 행동을 하더니 끝날 때는 너무 그렇게 비겁하게 끝났던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뭐 저는 잠수를 탔나 이 사람이 싶기도 할 만큼 너무 좀 비겁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어버린 느낌을 넘어서서 뭐 남자 자체에 대한 또는 여자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도 아예 좀 없어져 버린 느낌이 있어요. 원래 남자는 다 그렇지. 원래 여자는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네, 체념하고 화가 나고 통탄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어떤 좀 그리고 아련한 마음이 있는 것도 보여지고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책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때 끝판에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차라리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좀 자책 중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분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근데 이분 또한 이제 밤중에 특히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계속 좀 불면증이 올 정도로 괴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계속 어떤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떤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랑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제3자랑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계속 좀 갈등 중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확실히 아니고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다음 카드에서도 이제 우는 카드가 떠요. 막 질질 짜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잘 살아 보이고 뭐 밝아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특히나 밤중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내가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좀 자책 중이다. 약간의 좀 죄책감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네요. 뭔가 이분이 약간 여러분한테 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어떤 좀 죄책감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좀 미안한 감정을 크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 또는 뭐 상황상의 이유로 여러분들을 좀 방치해뒀던 것 또는 여러분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잘해주지 못하겠다는 핑계로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무작정 좀 통보식으로 떠났던 것들 또는 결혼을 약속했으면서 분명히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서 그렇게 갑자기 뒤돌아서 버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좀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좀 굽히지 않는 어떤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본인만의 어떤 고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본인만의 자존심이 진짜 좀 죽기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차마 우리 여러분들한테 쉽게 연락할 수가 없다. 내가 한 번 끝나면 끝이라고 해버렸는데 나는 다시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하겠어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머리에 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힘을 주고 있다고 하죠. 이러면 안 돼. 참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있고 가끔씩 어떤 충동이 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억누르면서 멈춰! 안 돼! 이러면서 좀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어요. 인내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다시 좀 만나고 싶다. 재회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만나는 게 과연 맞을까? 또 똑같은 문제로 분명히 좀 헤어질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느낌도 들고요. 어쩌면 좀 해부실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약간의 어떤 권태감이나 어떤 좀 피로, 누적된 피로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봤자 어차피 똑같이 또 싸우고 똑같이 분명히 좀 안 좋은 엔딩을 맞이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나는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습성 자체가 쉽게 남을 위해서 잘 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똥고집이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뭐 좀 헌신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도 딱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었고 헌신을 잘 했었다라고 본인 딴에서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합리화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죄책감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좀 합리화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멈춰! 하면서 스스로 좀 막고 있다, 뇌에 힘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좀 볼게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고 싶어. 내가 이 관계에서 왕이 되고 싶고 너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좀 왕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좀 갑질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를 하고 싶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이트든 뭐든 같이 간에 다 이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본인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본인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헌신적으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본인에게 매달려주거나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은 좀 어떤 좀 희열을 느끼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 마인드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약간 좀 정복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번 좀 정복을 완전히 한 대상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눈길을 안 주는 느낌도 있고요. 약간의 좀 금사빠, 금사식 같은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을 하네요. 약간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여우 같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약간 좀 곰 같은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뭔가 밀당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냥 좀 어찌 보면 이 사람의 곁에서 계속해서 좀 나무처럼 옆을 지켜주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되게 좀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들은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분께서는 어떤 불닭볶음면 같은 그런 좀 마라탕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취해야 할 그 행동은요.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 거고요. 절대 이분에게 그리워하는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매달리거나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할 만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돌아설 것 같거든요. 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분에게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분이 원하는 거는 본인에게 쩔쩔매고 매달리고 울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과하고 약간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절대 매달리지 않고 좀 쿨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카드에서. 이 사람이 사실 좀 굉장히 좀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머릿속에서 약간 좀 계산기를 좀 두들두들 두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등급을 매겨가고 있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했을까? 아직도 또 본인이 원하지 않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괘씸하게 등급을 매겨가고 있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분 사이에서 만나면 안 될 만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제3의 요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침내 좀 해결이 된 뒤에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묵묵히 좀 본인을 이겨내주고 버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을 계속 좀 기다려주고 본인한테만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평생 본인만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이 사람이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걸 즐기는 그런 괘씸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 근데 저는 약간 진짜 뭐 사이코패스인가 나르시스트인가 싶네요. 아유 왜 이렇게 막 그 속마음이 이상하게 나오죠? 좀 사이코패스인가요 이분? 자, 좀 더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입만 털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앞으로 누구보다도 내가 잘해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입만 나불거리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다 나중에는 물거품이 됐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부리만 터는 느낌이죠. 자,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라고 하네요. 본인이 이 관계에서 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부분에 특히나 좀 실언을 했거나 본인이 어떤 회피성으로 끝났던 부분들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받으셨나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으셨나 싶을 만큼 어쨌든 되게 좀 어이없는 이별이었다라고 보여져서요. 어쨌든 이분께서는 그런 것을 좀 후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별의 방식을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볼게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하네요. 이분께서는 어쩌면 과거에 좀 안 좋은 기억들, 뭐 전 애인이나 아니면 전 인간관계, 가정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열려고 하면은 스스로에게 좀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쉽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본인이 나중에 되려 상처를 받을까봐 일부러 좀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끝날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크게 어떤 생각이 없었거나 좀 해방감을 오히려 되려 느꼈을 수도 있겠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제3자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하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본인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왠지 모르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실제로 뭐 이분보다 좋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좀 문제없이 잘 산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분에게서 언제쯤 연락이 오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입니다. 한 3주차까지는요, 이분에게서 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구설수 또는 어떤 갈등, 외부적인 환경들, 상황적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극복이 잘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4주차에서 5주차쯤에는 이분께서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뒤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다가오고 연락을 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굳이 이분과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조언이 뭘지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착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집착을 하지도 말고 스스로의 집착도 좀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래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집순이가 됐거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주구장창 타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좀 나가라, 운동을 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카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양이 보이시죠? 웅크린 고양이에요. 웅크린 고양이. 자신감도 없고 지금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대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 없이도 충분히 좀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고요.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으시고요.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고 여러 사람 만나봐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지금은 예약이 크게 밀려있지 않은 상태라서 네,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